많은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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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났네요. 네. 또 봐도 너무 멋지신 분. 네. 빛나는 분. 네. 저도 행복한 코나님, 친절한 루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수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제가 강사의 퍼스널 브랜딩으로 얼마 전에 강사님들 역량 강화로 어렵게 대표님을 모셨었는데 네. 그때 또 이제 인상 깊은 내용이 독서 안에서 컨텐츠 찾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신데렐라 얘기를 해주시면서 신데렐라 얘기를 딱 꺼내실 때 우리가 아는 신데렐라는 그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자님과 춤을 추고 와가지고 신발을 찾아서 네. 결국에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아닌가라고 그냥 뻔한 스토리, 제가 딸들을 읽어줬던 그 스토리를 생각했었는데 너무 멋지신 얘기로 해주셔서 진짜 감동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었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서 대표님한테 네. 또 한 번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신데렐라 책을 어려서부터 읽으면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너무 샤바샤바 네. 이러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 들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신데렐라는 왜 어떻게 왕자와 결혼했을까? 이런 질문을 누가 던졌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야? 착해서 이렇게 예뻐서. 계모의 말을 잘 듣고 착해서 예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 이제 우연한 계기에 강의를 좀 듣게 됐는데 전략이다. 전략이다. 전략. 최고의 전략가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신데렐라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고 굉장히 많이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신데렐라의 원래 꿈은 왕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었구나. 신데렐라의 꿈은 저 성을 바라보면서 왕자의 무도회에 가는 게 꿈이었구나. 그 얘기도 제가 되게 신선했었는데 제가 고정관념으로 끝에 그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했다는 네. 얘기만 듣고 얘 꿈은 결혼하는 거였구나. 우리가 만들었네 꿈을. 근데 신데렐라는 그 무도회에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거였구나. 네. 그래서 무도회에 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렇죠. 신데렐라의 꿈은 무도회에서 왕자와 춤을 추는 건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니까 무도회에 가서 왕자와 춤을 엄청 잘 추고 있더라고요. 한번 놀아본. 너무 유연하게. 네. 그래서 얘가 춤을 어떻게 배웠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죠. 춤을 어떻게 배웠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신데렐라 책을 보면 빗자루하고도 춤을 추고 쥐하고도 춤을 추고 있는 신데렐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남들이 혐오하는 쥐하고도 저렇게 춤을 출 수 있고 그다음에 감각이 없는 빗자루를 들고도 저렇게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구나. 정말 하고 싶은 왕자와 춤을 추고 싶은 그 마음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은 일도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이래서 왕자와 춤을 출 수 있었던 그 시간에 정말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기 싫은 걸 해야지만 항상 나는 꿈만 갖고 있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되고 싶어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죠. 저는 그 얘기를 또 들으면서 시각적으로 참 우리랑 많이 대표님이 다르시다라고 생각한 게 춤을 잘 추고 있다는 건 우린 당연하게 보잖아요. 당연하지. 무도회에 가서 왕자랑 춤을 출 때는 잘 추는 것조차를 쟤는 왜 잘 추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보거든요. 그런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잘 추는구나, 행복하게 끝났구나라고 그냥 흐뭇해하지. 쟤는 왜 춤을 잘 추지? 쟤는 집에서 청소만 하고 열심히 일했던 애인데 어떻게 춤을 잘 추지라고 그 생각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대단했어요. 네, 저도 엄마들한테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동화책을 들려주면서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결말이라든지 그거보다 아니면 그림 자체에 나와 있는 것들보다는 거기에서 아이가 상상할 수 있게 질문해 주는 거? 어떻게 해서 춤을 췄을까? 네, 그런 것들을 질문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저희 아이가 작은 애는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이제 대표님도 만나고 책도 보고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서 네. 생각하는 아이로 만들고 제가 또 요즘 코딩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다 보니 창의적인 또는 유연한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하는 힘을 갖게 해라라고 해서 저도 지금 많이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질문을 했더니 엄마 왜 옛날과 다른 방식으로 왜 자꾸 귀찮게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엄마가 됐어. 네. 근데 아이도 그동안 제가 그렇게 교육을 했던 거죠. 계속 답을 그냥 주고 질문하지 않고 그냥 얘가 뭐뭐 했어라고 단답형으로 할 수 있게끔만 했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부분은 왜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는 너무 귀찮으면서 참다가 어느 날 엄마는 왜 지금 말하는 방법을 바꾸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또 제가 이래저래 해서 엄마는 질문하는 엄마가 되려고 해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적응을 못 하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뭐라고 딱 하면 질문할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대표님이 신데렐라 얘기해 주실 때 되게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는 질문밖에 없구나. 그래서 동화를 읽더라도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거기에서 전략을 배우는 뭐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해줘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달라고. 네. 근데 요즘에 또 서점에 가보면 그런 시각으로 나온 동화책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이제 루시아님도 알고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실상님이 저번에 그 백설공주. 백설공주 얘기도 이렇게 동화책으로 요즘에 그런 관점에서 나온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쪽으로 질문도 좀 해보고 또 그런 책 보면서 또 다른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보고 이 안에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갖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실상님 모셔서 또 백설공주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아이템을 또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아이디어가 또 반짝반짝거리는. 게스트 팁을 또 한번 주셨어요. 네. 저도 우리 아이한테 얼마 전에 흑설공주 이야기 1, 2편을 사다 줬었거든요. 흑설공주. 네, 처음에는 읽기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그래요. 엄마들이 권해주는 책은 처음에 딱 한번 거부를 하고 시작해요. 자기가 고른 건 바로 맞아요. 보는데 그래서 하도 안 보길래 제가 이렇게 쓱 밀어넣으면서 엄마가 이거 힘들게 사왔는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읽더니 엄마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 안 하고 읽었는데 이 얘기 되게 재밌다고 의외로 좋아해줘서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공주들은 왜 다 날씬한가? 왜 다 사사 사이즈만 있는가? 뱃살 공주도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또 왜 우리 공주들 중에서 다 나중에 해피엔딩인데 한 명만 누구죠? 못하잖아요. 우리 인어공주. 인어공주. 우리 인어공주. 그래서 때로는 내가 했어라고 자존감 있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잘한 것 잘했다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기 갑자기 PR 시대죠. 그렇죠. 갑자기 공주 얘기하시니까 당글공주 얘기가 생각나요. 그럼 당글공주가 창작 그 동화인데 제가 한때는 제 닉네임을 당글공주로 썼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공주하니까 공주병 걸렸네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당글공주가 그 병을 이겨내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공주예요. 그 야리한 공주가 아니라 저도 예전에 읽어가지고 지금 어렴풋이 뭐였지 홍역인가 뭐 이거를 이겨내는 공주였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공주를 선택한 게 야리야리하고 예쁜 공주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 맞서서 이렇게 힘있게 하는 코난 멋진데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코난님하고 어울리는데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읽으신 책 중에 그 인생의 책이나 요 근래 읽으셨던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인생의 기억에 남는 책, 인생의 책 그러면 가끔 제가 이제 너 잘하고 있는 거니? 저도 사실은 이렇게 어깨가 무거운 게 되게 많아요. 장녀로, 또 언니로, 또 맏딸로, 또 어떤 그 책임지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어깨를 짓누를 때도 많고 왜 나는 이래야 되지? 뭐 이렇게 힘들 때가 이제 요즘에 문득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읽는 책이 난쟁이 피터라는 책이에요. 또 이렇게 또 직접 갖고 와주셨는데. 네, 그래서 난쟁이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이라고 해서 난쟁이 피터라는 책이었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내가 이걸 읽어야 돼?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봤는데 이 책 안에 이제 뭐 다른 책도 다 그렇겠지만 굉장히 우울, 불안, 좌절, 슬픔
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적나라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기는 용기, 배려, 존중 또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따뜻함. 근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된 계기는 이 안에서 난쟁이 피터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람이었다라는 거. 네. 난쟁이 피터가 프랭크 교수를 하버드대 교수를 만나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버드대 교수님이 편지를 쓸까요? 라고 했던 거기에 답장이 오는. 네.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이겨내야 되는구나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정말 답이다. 사람이 힘이다라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큰 좌절 앞에서 그 교수로 인해서 뉴욕의 택시 드라이버였던 사람이 하버드 로스쿨을 가게 되는 그래서 인권 변호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정말 사람한테 사람으로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지만 우리 난쟁이 피터가 아버지 이렇게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거를 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상처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금 좀 주변에 저는 형제도 많지 않고 동생하고 딱 둘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많이 아프신데 이럴 때 사실은 혼자서 누군가에게 좀 위로도 받고 싶고 그럴 때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우리 패치님들, 뭐 블로그 이웃님들, 아니면 나의 이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또 우리 럭스, 우리 루시아, 우리 이기, 우리 식구들, 전 정말 식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식구가 왜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구들이 주는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해주는 한마디 그렇게 알아주는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난쟁이 피터란 책을 보면서 그래 나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많지 네, 힘들 때 그런 것도 좀 얻고 요즘에 그래서 좀 다시 읽고 있어요.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서 좀 많이 다시 좀 읽으면서 이 책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어요. 저기 뭐지? 럭셔리 버스 얘기를 저희 앞단에도 했었는데 네. 또 말씀하시니까 저기 정말 되게 좋은 곳이구나. 곧 탑승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건 2기에 못 간다는 거죠. 그 다음 기세. 2기가 좀 이기적으로 끈끈해요. 이기적으로. 아니 그래서 거기 계시면 이제 루샤님, 그다음에 지금 하수희 대표님 계시고 이제 앞으로 출연하실 실상님도 계시고 한데 네. 그 세 분의 그런 에너지를 보면서 되게 남다르고 밝고 되게 행복한 느낌이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그럴 때 그냥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좋은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냥 제가 실상아, 루샤야 이렇게 내가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편하네요. 그 세 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찌릿찌릿한 텔레파시와 갑자기 따뜻한 끈이 연결돼 있는 거 같네요. BGM 또 떠오르네요. 말하지 않아도 네. 아니 지금 인생의 책이라고 난쟁이 피터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인생을 바꾸는 목적의 힘. 그러니까 사실 뭐 럭셔리 버스 2기에서 힘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그 힘을 또 받으신 또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또 베푸시거든요. 그 방에 저희가 이제 정말 가족처럼 대화를 많이 나눠요. 자주 네.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어디에 지금 강의를 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포럼에 와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출장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딱 그 격려되는 그러면 다들 와 멋지다 이러면서 격려를 정말 해주고 특히 우리 하수희 대표님이 잘하시는 거는 그 멋진 큰 바다 사진, 풍경. 우리가 지금 이 실내를 벗어나서 볼 수 없는 그 막 풍경들 겨울이면 겨울, 가을이면 가을 막 이렇게 그런 걸 딱 보내주시고요. 어떤 날은 한번 주소를 싹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고 또 막 주소를 다 보내줬또 그런 개인정보 막 보내는데 어느 날 도루묵 한 박스가 우와. 딱 그걸 받는 순간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생선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사랑이 도착했구나. 그래서 이 정말 내 친언니 같은 내 가족 같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그걸 막 자랑하면서 시어머니, 친정엄마 막 이렇게 막 도루묵을 막 갖다 드렸는데
뭐 누가 이런 걸 다 보내주냐고. 그럼요.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아서 그 하소희 대표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글을 달아주고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또 베푸셨기 때문에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작은 게 제가 럭스 이기를 좋아하는 게 작은 게 이렇게 크게 돌아와요. 그렇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의 네. 답을 얻고 그거를 통해서 서로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어저께 제가 강연 들었던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아르바이트 비용만으로 300에서 500을 받으셨대요. 한 달에. 대단하시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거를 시작한 계기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서 알바를 하는데 이 안에 좀 매출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 이모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질문을 계속했대요. 그래서 그때 질문의 힘이 하수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질문의 힘이 중요하다는 게 또 느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다 누군가를 위해서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결국에는 나한테 돌아오고 그거를 통해서 나의 커리어가 쌓이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여기서 또 한 번 그분 느낍니다. 이야기 세바시 강연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굉장히 성공했던 여자분. 저는 남자분이었어요? 그럼 그런 분이 또 계신가 봐요. 네, 남을 도우면서 결국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맞아요. 그렇죠. 많군요. 정말 멋진 삶들이에요. 네. 자, 책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 대표님께서 책을 내신다면 네. 그 어떤 내용의 책을 세상에 선보이고 싶으신지. 저처럼 강사가 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자기 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 제목을 돌아가도 괜찮아 라는 책의 제목을 해서 이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아직 2년째 못 쓰는 워낙 강의가 많으셔가지고 다른 분들의 책을 내는 걸 보면 읽어보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에 못 내게 되고 있는 건데 좀 돌아가도 괜찮아. 왜냐하면 제가 3번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번의 퇴사를 하고 다시 또 같은 회사를 들어가고 반복해서 퇴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목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수정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수정해서 다시 가면 되고 돌아가면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제자리에 와 있고 다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에 서 있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돌아가도 괜찮고 어떤 수정이나 뭐 괜찮다. 근데 다만 방향성을 좀 갖고 가자.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 방향성만 확실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제 인생에서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했든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자리에 있었던 그런 공허함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좀 갖고 이렇게 좀 길잡이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썼으면 좋겠어요. 빨리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위로를 받으실 것 같고 굉장히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나오지 않은 책을. 저희가 좀 책을 빨리 쓰실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드리면서 푸시를 좀 감사합니다. 지금 대부분 다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도 좀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회생활 좀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도 어느 정도 키웠고 나올만 하지만 이젠 용기가 또 안 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자, 대표님은 그 자녀 교육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강사 일, 프리랜서 일 하시면서 그 힘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셨는지 앞으로 이제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저는 지혜롭게 헤쳐나가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때 그냥 좀 부딪히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아침에 유치원에 제일 먼저 갔어요. 저희 아이들이 출근해야 되니까. 그렇죠. 유치원에 제일 먼저 갔으면
그 뒤통수에 엄마 하고 우는 그 목소리가 회사에서도 계속 울려서 계속 하루 종일 가슴 아팠던 적도 있고요. 또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오면서 하루 종일 그 모습 때문에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크면서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는 아팠지만 또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니까 크면서는 또 훨씬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제 일을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사실 경력 단절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으면 기존의 경력은 뭐 단절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집에서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충분히 그거 하나만으로도 경력이 단절됐다고 보지 않고 저는 그 경력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엄마가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든 거고 엄마가 되면 그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 있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것도 생기게 되고 배려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저는 경력 단절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혹여 내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경력이 단절되지 않나 불안해하시거나 또는 나오고 싶지만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거 또는 집에 있으면서 내가 제일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소재 컨텐츠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안 된다, 힘들다, 단절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이어나가려고 찾아보고 조금 부지런해지는 거 저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 인생, 내 삶의 내 인생의 한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는 좀 부딪혀서 부딪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단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갈 수 있는 끈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 앞에 아침에 아이 그 유치원에 놓고 나올 때 덩그러니 있는 그거 진짜 깊이 공감 갔어요. 저는 우리 애가 매일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저도 제일 먼저 가고 제일 늦게 오고 정말 어떤 날은 선생님 집에 가서 데려오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날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전화하고 어머님 어디세요? 네. 계속 전화하고 그리고 경력 단절 를 별로 좋아 안 하신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거든요. 저희도 경력 이동하는 거다. 그리고 그 집안 살림을 하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내가 장착할 수 있는 교류라던가 공감이라던가 이런 능력들을 저는 얼마든지 그거를 끈으로 다시 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깊이 공감이 갑니다. 네. 그 저희가 경력 이동 이제 엄마들 또는 여성들을 세상과 만나는 첫 발을 도와드리고 싶고 꿈을 응원하는 방송으로 네. 제 그 일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넣었고요. 네. 그 엄마들이 세상에 나가려 할 때 걱정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경력 이동을 앞두고 세상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사전 행동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경력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되게 큰 어떤 그 장애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기존에 내가 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에서 어떤 전혀 다른 것들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철저한 준비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 급여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기존의 걸 갖고 내가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바꿔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이런 정보 수집.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 정보가 나 혼자만 수집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집할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고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이런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는 잠깐씩 나가서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대화해보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정보 수집을 많이 해놓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와
제가 이제 핵심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보를 찾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나서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작은 거라도 그렇죠. 작은 거라도 사실은 시작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시작하는 힘이 완성하는 힘이다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그 시작하는 게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아요. 용기 있고 용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용기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차피 한 번은 해봐야 실패도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대표님이 말씀하시면 이상하게 꼭 그렇게 해야 될 그러니까. 것 같은 힘이 좀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즘에 하수희 대표님의 인생 키워드가 있다면 3가지 정도? 저는 일단은 제가 굉장히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서 되게 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려서 이제 전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혼자 자라서 좋은 거, 하기 싫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분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긴 하지만 좀 냉정한 면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키워드 중에 제일 처음에 하나는 배려, 그리고 따스함. 아, 따스함.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책임 적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요즘에 욜로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즐기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전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도 많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만큼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감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또 이제 이런 전문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것도 하고 또 남들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따스함이라는 거는 나이가 먹을수록 많이 따스해진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대우받고 싶고 또 이 정도 됐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배우 윤여정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선생님 65세는 선생님 인생이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 아직 다 안 살아봐서 몰라.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제 나이 딱 만큼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거보다 넘치게 더 많은 것들을 배운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괜히 소극적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따스함, 봄의 따스함, 아주 더운 따뜻한 이런 게 아니라 잔잔한 따스함이 좀 저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표님 눈빛에서 그 따스함이 느껴집니다. 따사롭고 따스한. 우리 루시아 앞에 있으면 따스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루시아님이 또 따뜻한 우리 친절한 루시아는 항상 따뜻하게 해줘요. 자, 그 인생 키워드를 저희가 여쭤보는 코너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꿈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요. 꿈을 다 이루신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하수희 대표님을 저희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약속한 시간이 네.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그러네요. 네. 그 끝으로 네. 엄마도 여자다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엄마도 여자다. 네, 이렇게 멋진 방송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 그리고 시작하신 분, 그리고 시작하고 계신 분 모두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와 있는 거다. 그래서 용기, 그리고 늘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은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네. 나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더 이뻐하고 나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것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신 말씀이십니다. 위로가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 하수희 대표님이 가장 끝에 강조해 주신 말이 나를 사랑해라. 네. 나한테 용기 주고 나한테 네. 칭찬해줘라. 네. 그래서 오늘은 밤에 자기 전에 좀 간지럽지만 네. 나에게 오늘 하루 잘 살았고 잘했고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예.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시간 만드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